어두운 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어느 겨울 밤이었다. 영호는 오랜만에 고향 친구들과의 정모에 참석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술이 꽤 취해 있던 그는 따뜻한 택시를 타기보다는 쌀쌀한 공기를 맞으며 머리를 식히고 싶어 걸어가기로 했다. 집까지는 약 30분 정도의 거리였고 그리 위험하지 않은 길이라 생각했다. 걸어오는 길, 영호는 문득 어린 시절 자주 다니던 오솔길이 떠올랐다. 그 오솔길은 한때 마을의 지름길로 유명했지만 지금은 거의 쓰이지 않아 그저 어둡고 음산한 길로 변해 있었다. 그래도 그는 그 길이 어딘지 궁금해져 어린 시절의 기억을 더듬으며 발걸음을 옮겼다. 오솔길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영호는 주변의 분위기가 급격히 변하는 것을 느꼈다. 길 양옆으로 늘어선 나무들은 까만 실루엣을 들이우고 있었고 길 위로는 주황색 가로등 불빛도 닿지 않아서 아주 캄캄했다. 겨울밤의 차가운 공기는 오싹한 느낌을 더했다. 그는 길을 걸으며 문득 옛날 친구들이 해주었던 이야기들이 떠올랐다. 이 길에선 한때 누군가 실종되었고 그 이후로 이 길의 발길을 끊었다는 소문이었다. 걸어가면서 영호는 계속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을 느꼈다. 발자국 소리가 일정한 간격으로 들렸고 처음에는 바람 때문이라고 생각했으나 아니었다. 누군가 그를 따라오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는 불안감에 발걸음을 빠르게 했다. 그러나 뒤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도 덩달아 빨라졌다. 누군가가 그의 뒤를 바짝 쫓아오고 있었다. 공포심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며 영호는 뛰기 시작했다. 헐떡이며 달리던 그는 그만 발이 헛디뎌 나무 뿌리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다. 땅바닥에 무릎을 부딪혀 숨이 멎는 것 같은 고통이 몰려왔다. 절뚝거리며 일어서려고 하는데 그때 등 뒤에서 한기가 스며들었다. 누군가의 시선을 느낌으로 알 수 있었다. 뒤를 돌아보자 그곳엔 젊은 여인이 서 있었다. 희미하게 흐릿한 얼굴에 피투성이의 흔적이 보였다. 영호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그녀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미소 짓고 있었다. 여기서 뭐해요?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그 목소리는 결코 그렇게 음산한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았다. 영호는 공포에 질린 채 겨우 입을 떼어 대답하려 했지만 여인은 다시 말했다. 같이 가줄 수 있어요. 나 혼자 이 길을 나갈 수가 없어요. 그녀의 말을 듣고 나니 한순간 그를 따라오던 발걸음 소리가 사라졌다. 정신을 차리려는 찰나 여인은 이미 그의 앞에 서서 영호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차가운 그 손길은 여태껏 느껴본 적 없는 죽음의 냉기를 내뿜고 있었다. 영호는 길에서 도망치듯 달렸다. 불길한 예감은 결국 현실이 되었고 그는 그 어두운 오솔길을 빠져나와 마을로 돌아올 수 있었다. 숨을 고르며 뒤를 돌아봤지만 더 이상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 자리에는 오직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들만 남아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다음날 아침 영호는 그저 흉몽이었기를 바라며 잠에서 깼다. 그러나 그의 손은 얼어붙은 듯 여전히 차가웠고 거울 앞에 섰을 때 그는 자신의 얼굴에 남은 낯선 손자국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것은 그 여자와의 만남이 단지 꿈이 아니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 이후로 영호는 다시는 그 오솔길로 향하지 않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그 밤의 기억을 점점 잊고 지내려고 했지만 그날 이후로 영호의 기억에는 항상 그 여자의 차가운 미소가 남아 지울 수 없는 흔적으로 남게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돌아다니곤 합니다. 여기서는 그런 유형의 이야기 중 하나를 길게 풀어보겠습니다. 나는 대학 기숙사에서 살고 있는 평범한 대학생이었다. 방은 바깥쪽에 창문이 있었고 창문 너머로는 작은 숲이 보였다. 기숙사는 오래된 건물이라 가끔씩 수상한 소리들이 들리곤 했지만 나는 그냥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거나 건물 자체의 소음이라고 생각하며 무시하곤 했다. 어느 늦은 밤이었다. 과제를 하며 늦게까지 깨어 있었다. 시간이 지나 새벽 2시쯤이 되었을 때 갑자기 창문에서 톡톡 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나뭇가지가 창문에 부딪히는 소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소리는 계속해서 불규칙하게 이어졌다. 나는 호기심에 창문을 열어보고 싶었지만 잘못된 선택이 될까봐 망설였다. 결국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조심스럽게 커튼을 약간 열어 밖을 내다보았다. 숲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다시 커튼을 닫으려 했을 때 눈가에 무언가가 스쳤다. 슬쩍 보니 창문 바로 앞에 창백한 얼굴이 떠올라 있었다. 깜짝 놀란 나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다시 창문을 확인했지만 그 얼굴은 사라지고 없었다. 나는 그 얼굴이 단순한 착각이라고 믿고 싶었다. 그날 밤은 기숙사 동료의 방에서 자며 겨우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었다. 다음날 나는 친구에게 이런 일을 이야기했다. 친구는 내 이야기를 듣고는 기숙사에 얽힌 오래된 전설을 들려주었다. 전설에 따르면 과거 이곳은 학교의 일부가 아닌 오래된 병원이었고 급작스럽게 목숨을 잃은 환자들이 많았다고 한다. 그 영혼들이 여전히 이곳을 떠돌며 가끔씩 사람들의 꿈속 또는 현실에 나타난다는 것이었다. 그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나는 더욱 불안해졌다. 며칠 동안은 창문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지냈다. 하지만 톡톡 소리는 가끔씩 여전히 들려왔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친구가 장난으로 우리 방에 찾아와 갑자기 창문을 힘차게 열었다. 나는 겁에 질려 소리를 질렀지만 창문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날 이후로 소리는 멈췄지만 나는 여전히 창밖을 조심스럽게 주시하고 있었다.
기숙사를 떠나는 날, 나는 그날의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하길 기원하며 마지막으로 방을 둘러보았다. 하지만 매년 이맘때가 되면 새 학생들이 그 방에 들어올 때마다 이상한 소리를 듣는다는 소문이 이어진다고 한다. 역시 그 얼굴은 단순한 착각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여러분도 기숙사에서 밤늦게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면 꼭 그 소리가 어디에서 나는 것인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창문을 열어보기 전에 말이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밤 서울의 한 대학 캠퍼스에서 유난히 늦게까지 과제를 하던 민지는 컴퓨터 앞에서 늘어지게 하품을 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를 넘기고 있었다. 아직 학교 도서관에는 사람도 거의 없고 불빛마저 흐릿했다. 지금 나가면 지하철 막차는 타겠지. 민지는 그렇게 생각하며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도서관을 나와 정문으로 향하던 중 민지는 이상한 인기척을 느꼈다. 주변을 둘러보니 아무도 없었다. 뭐야, 바람 소린가? 민지는 고개를 갸웃거리고는 다시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때였다. 뒤에서 탁탁 하며 빠르게 따라오는 발소리가 들렸고 민지는 순간 뒤를 돌아봤다. 그런데 아무도 없었다. 뭐지? 착각인가? 기분이 찝찝했지만 민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려 애썼다. 정문을 통과하고 지하철역에 거의 다다랐을 때 민지는 그 발소리가 다시 들려오는 것을 느꼈다. 이제는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았다. 민지는 겁에 질려 달리기 시작했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스쳐갔다. 누가 날 따라오는 걸까? 혹시 뭐 귀신이라도 있는 거 아니야? 지하철역에 도착해 막차를 탈 수 있었다. 문이 닫히고 지하철이 출발하자 민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런데 이윽고 지하철 유리창에 비친 자신을 보고서 깜짝 놀랐다. 창문 너머로 자신을 바라보는 또 다른 얼굴이 보였기 때문이었다. 민지는 순간 몸이 굳었다. 두려움에 창밖을 다시 쳐다보자 이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내가 너무 피곤해서 헛것을 봤나봐. 스스로를 그렇게 다독이며 민지는 집에 도착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민지는 여느 때처럼 학교에 출근했다. 그런데 도서관에서 혼자 공부하다가 또다시 그 발소리를 듣게 된 것이었다. 이번에는 누군가 자신의 귀에 속삭이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도와줘, 도와줘. 깜짝 놀라 정신을 차린 민지는 주변을 살폈다. 그러나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이번에는 그저 피곤한 상태는 아니었다. 소리가 분명했다. 그날 이후로 민지는 도서관에 밤늦게까지 남아있을 수 없었다. 며칠 후 민지는 친구와 함께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게 되었다. 친구는 겁에 질린 얼굴로 말했다. 야, 그거 알아? 우리 학교 도서관에 옛날에 자살한 학생이 자주 나타난대. 책 좋아하던 학생이었다고 하더라. 밤늦게 공부하려고 도서관에 올 때 사람들한테 다가가서 도움을 구한다고. 민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그때 들었던 그 발소리와 속삭임이 떠올랐다. 혹시 자신이 그 귀신을 목격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이후로 학교 도서관에서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민지는 절대 밤늦게까지 남아있지 않았다. 그리고 매번 도서관을 떠나기 전에는 늘 행복하길 바랄게요. 라고 속삭이며 마음속으로 그 영혼의 안녕을 기원하곤 했다. 민지에겐 이 사건이 하나의 공포로 남았지만 그 영혼에게는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라며 그렇게 이야기는 마무리되었다. 네 번째 이야기. 대학교 개강 첫 주. 나는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나 신나게 저녁을 먹기로 했다. 캠퍼스 근처에 새로 생긴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근처 작은 술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곳은 이미 손님들로 꽉 차 있었지만 한쪽 구석에 비어있는 테이블 하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마치 우리를 위해 남겨둔 자리처럼 처음에는 별다른 이상함을 느끼지 못했다. 우리는 술잔을 기울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다가 문득 주변을 둘러보니 다른 테이블들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모두 조용히 앉아있었고 어딘가에 집중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그들이 쳐다보는 곳은 놀랍게도 우리 자리였다. 마치 우리가 무슨 특별한 일을 하는지 주시하는 듯했다. 약간의 불안감을 느끼며 나는 친구들에게 우리의 상황을 얘기했다. 그러나 친구들은 단지 술 때문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다시 이야기꽃을 피웠다. 하지만 나는 어딘가 석연치 않은 기분을 씻어낼 수 없었다. 그래서 화장실에 가는 핑계로 잠시 자리를 떠나기로 했다. 술집의 화장실은 좁고 오래된 느낌이었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평소와 똑같았지만 어딘가 모르게 낯설었다. 기괴한 느낌을 지우려 애쓰며 손을 씻고 돌아가는 길에 한 남자가 복도 끝에 서 있는 것이 보였다. 그는 고개를 떨군 채 중얼거리고 있었다. 나는 소리 없이 그를 지나치려 했지만 그 순간 그가 내 팔목을 움켜잡았다. 너희는 여기 있으면 안 된다. 당황한 나는 팔을 빼내어 술집으로 재빨리 돌아왔다. 하지만 놀랍게도 친구들은 그 남자 이야기를 듣고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마치 듣고도 못 들은 척하듯 그때부터 나는 우리 주변에서 조금씩 현실감이 흐려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다시 자리에 앉으려는 순간 우리 테이블에 놓여있던 음식들이 깨끗이 사라져버린 것을 발견했다. 빈 접시들만이 남긴 채로 우리는 아무런 말을 할 새도 없이 술집의 조명이 깜박깜박거렸고 이내 완전히 꺼졌다. 술집 안은 암흑으로 가득 찼고 사방에서 사람들의 혼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친구들의 손을 붙잡고 건물 밖으로 나오려고 했으나 늘어선 테이블들이 미로처럼 얽혀 있었다.
점점 숨이 막히는 것 같았고 우리는 길을 잃었다. 그때 누군가가 귓가에서 속삭였다. 여긴 너희가 있을 곳이 아니야. 갑자기 불이 다시 켜졌을 때 우리는 아까 그 남자가 우리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 속에는 위험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그와 눈을 마주친 순간 나는 이해할 수 없는 안도감과 동시에 이곳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강렬한 충동을 느꼈다. 친구들과 나는 간신히 술집을 빠져나와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밤하늘은 아직 어두운 기운을 내뿜고 있었지만 적어도 우리는 그 기이한 조용함 속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이후로 그 술집을 다시 방문할 용기가 생기지 않았다. 그리고 얼마 후 그 술집은 갑작스럽게 문을 닫았다.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분명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존재했다. 긴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날의 기억은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 우리는 정말 그날 그곳에서 무엇을 본 것일까? 과연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이 질문들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다.